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대선이 4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대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엎치락뒤치락하는 지지율 경쟁 속에 차기 대권의 향배는 안개 속 오리무중인데요. 어떻게 저런 대선 후보와 경쟁을 하는데 이토록 힘겨워해야 하는지 답답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이게 다 기울어진 언론과 포탈의 편향적 보도로 인해 진짜 후보의 진면목이 알려지지 않은 탓이 큰데요. 제대로 된 사실이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가짜 왜곡 뉴스가 넘쳐나며 거짓이 진실을 덮어버리고 있는 탓인데요. 이제부터라도 밭을 갈아야 합니다. 진짜 이제부터는 밭을 갈아야 합니다. 온 가족이 비리의 온상이며 사이비 무속에 빠져있는 이들이 정권을 잡게 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상적으로 나라가 운영될까요? 저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느닷없이 내부 수박들의 반란의 움직임이 포착되는가 하면 유은혜 김현미 도지사 출마설까지 나돌며 안팎으로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선에 집중해야 할 상황이 아닌가요? 아직도 헐뜯고 주저앉혀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지금 상황에서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 갑툭튀하는 인사들의 정신세계는 또 뭘까요? 지금 그 자리가 그토록 중요합니까? 또 뭘 했다고 그 자리를 탐합니까? 제발 대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들은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이러다 정말 다 죽습니다. 그리고 불교계의 돈 없는 정치 개입, 선거 개입에 우려를 표합니다. 이미 민주당 당 차원에서 모든 책임자가 머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이게 이토록 분개해야 할 일인가 싶은데요. 특별한 의도와 목적이 없다면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불교계의 이런 모습에 부분적으로는 이해하지만 너무 나갔다는 게 대체적인 여론인데요. 권력이 되어버린 종교가 우려스럽습니다. 정량한 녹취록을 통해 50억 클럭이 재확인됐습니다. 이 박영수 특검이라는 사람이 무슨 5억 원을 투자를 했다 그러고 수상한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대한민국 검찰이 왜 돈을 쫓지 않고 쓸데없는 말만 가지고 누구 이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검찰 선배 출신이라고 봐주는 거 아닙니까? 해도 너무한 것 같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돈 받은 자가 범인 아닙니까? 계좌 추적과 돈의 흐름을 추정한 게 가장 핵심입니다.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에 조우영을 통해서 1155억을 부실 대출했던 사건이 박영수 특검이 김만배 소개로 조우영을 변론하는 바람에 담당 수사관사였던 윤석열이 이걸 봐줬다고 하는 것이 세간의 의혹입니다. 왜 이걸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습니까? 이게 2015년도 수원지검에서 기소가 돼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는 것은 2009년도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때 얼마나 윤석열 당시 중수이과장이 부실하게 수사를 해서 조우영을 봐줬는지를 증명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대장동 이 문제는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에부터 시작이 됐고 그 50억 클럽의 실체가 나오고 있는데 50억 클럽에 나온 6인이 곽상도 박근혜 대통령 때 민정수석 비서관이었습니다. 최재경 박근혜 당시에 민정수석 비서관이었고 대검 중수부장이었습니다. 김수남 박근혜 정부 때 검찰총장이었습니다. 박영수 박근혜 특검이었습니다. 이 박영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황교안 직무대행체제에서 박영수 윤석열 특검이 박근혜를 구속시켰던 것입니다. 권순일 양승태 제청 박근혜 임명했던 대법관입니다. 홍선긍 이거는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인데 이 사람만 빼놓고 나머지 6명 중에 5명 50억 클럭이 다 박근혜 정부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왜 이걸 한 번도 소환도 하지 않고 수사도 하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대장동 50억 클럽, 화천대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을 강력히 요청하고 국민의힘이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쓸데없이 다른 법 만들지 말고 현재 합의되어 있는 상설특검에 따라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 대상 여야가 합의하면 바로 7인 특검 추천위원회를 통해 바로 특검이 진행될 것입니다. 저희 민주당은 대선이 끝나더라도 반드시 특검을 통해 이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대장동 50억 클럽과 관련해 특검을 요청하고 국힘당에서 이를 받아들일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연제구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상설 특검에 따라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 대상을 여야가 합의하면 바로 특검이 진행된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송 대표는 특검 요청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정영학 녹취록을 두고 윤석열 국힘당 후보에 대한 공세를 강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일보는 지난 19일 2020년 4월 김만배 씨와 정영학 회계사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을 통해 김 씨에게 돈을 요구한 것처럼 얘기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송 대표는 최근 녹취록을 통해 50억 클럽의 실체가 확인됐다. 대한민국 검찰이 돈을 쫓지 않고 쓸데없는 말만 가지고 본질을 흐리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윤석열 후보가 검찰 선배 출신이라고 봐주는 것이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돈을 받은 자가 범인이 아니냐, 계좌 추적과 돈의 흐름을 찾는 게 핵심이다며 대장동은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부터 시작했고 당시 담당 검사가 윤석열 후보였다. 김만배가 소개한 박영수 전 특검이 변호사를 맡았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이것을 봐줬다고 하는 게 지금 세간의 의심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50억 클럽의 실체가 나와 있다. 곽상도, 최재경, 김수남, 박영수 등 모두 박근혜 사람이지 않느냐며 한 번도 소환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고 있다. 다시 한번 특검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체 검찰은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수사를 해도 되나 싶은데요. 이게 어디 한두 가지일까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호수 총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일다운 일은 언제쯤 하실 생각인가요? 임기가 다 끝나고 할 겁니까? 어쩌자고 이런 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장관과 청장인가 싶습니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윤석열 국힘당 대선 후보부인 김건희 씨와의 7시간 통화 녹취록에 자신이 거론된 것과 관련해 채널A 사건에서 지모 씨와 MBC 장모 기자가 이동재 기자를 유인해 저를 엮어보려 했던 수법 그대로 공작을 했다가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또 떠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공무원 신분임에도 이렇게 갑툭튀할 수 있는 이유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게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 한 검사장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공개된 유튜브를 보니 이명수 기자가 어떻게든 저에 대해 얘기를 억지로 유도해보려고 2번씩이나 먼저 동훈이 형 하면서 이름을 거론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는데요. 누나 저기 동훈이 형 전화번호 모르나? 누구? 한동훈이 형 전화번호 몰라? 한동훈? 응. 왜? 무슨 일 있어? 내가 좀 제보 좀 할 게 몇 개 있는데. 그럼 나한테 줘. 아니 나한테 준 게 아니라 응. 내가 번호 줄 테니까 거기다 내가 한동훈이한테 전달하라 그럴게. 그래요? 응. 그게 몰래 해야지. 그 동생 말 조심해야 돼. 어디 가서 잘 때 조심해야 돼. 알겠어요 누나. 예. 그렇게 해야 돼요. 예, 전화번호 하나 찍어놓으세요. 응, 걔한테 줘. 그럼 걔가 글로 전달할게. 그래요? 예. 그게 낫지. 유튜브 매체 열린공감TV가 공개한 윤 후보 부인 김 씨와 이명수 서울의 기자의 통화 내용에 따르면 이 기자는 김 씨에게 동훈이 형 전화번호를 모르냐며 제보 좀 할 게 몇 개가 있다고 한 검사장을 언급합니다. 이에 김 씨는 내가 전화번호를 줄 테니까 거기다가 제보하면 한동훈에게 전달하겠다고 답하는데요. 한 검사장은 이에 대해 저와 무관한 제3자 간의 대화이니 제가 설명할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이번에도 이 녹음을 취재한 기자는 바로 그 MBC 장모 기자라고 해명을 이어갔습니다. 자신이 왜 통화 속에 등장하게 됐는지를 뺀 채 음모론을 펴기 시작했는데요. 김건희 씨와의 커넥션 정황이 확인됐음에도 이를 모른 척 넘어가려 한 겁니다. 그러면서 4번 좌천당해 검찰에서 쫓겨나 수사권도 없는 법원 소속 사법연수원에 있는 사람에게 범죄 제보를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당연히 누구로부터 제보 비슷한 것도 없었다며 저는 윤석열 청장 퇴임 이후 김건희 씨와 연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어 저와 일면식도 없는 연배도 비슷한 것 같은 이명수 기자가 왜 자꾸 저를 동훈 형이라고 하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검사장은 또 조국 수사에 대한 보복으로 저는 2년 반 동안 계속된 공작의 표적이자 피해자가 되어왔다며 지난 채널A 사건은 권력과 MBC가 유착한 권한 유착 공작이었는데
이번엔 권력과 양아치가 유착한 권양유착 공작으로 보인다고 옹알거렸는데요. 아울러 MBC 등이 편향적 정치 목적으로 발췌 편집 왜곡하여 유포하는 경우 분명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매번 하는 이야기지만 겁 많은 개가 더 크게 짖는 법이죠. 쫄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매번 이렇게 나대는 걸까요? 그건 자신감이겠죠. 혹시라도 윤석열이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 그 헛된 믿음 탓일 겁니다. 요즘 너무 많은 정보가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빨리 지나가죠. 혼란스럽습니다. 그런 정보 흐름들이 그렇게 막 지나가서 대체 방향성이 어떻게 잡히는지 감이 잘 안 잡히는 거죠. 그런 파편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의 흐름을 만드는 거예요. 다 흩어져 사라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 흐름이 만들어져 가기 시작할 때 그때가 타이밍이에요. 어떤 타이밍? 밭을 갈아라! 지금이 밭을 갈 타이밍이에요.